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김해 불암역에서 912번 버스를 타고 여기 초롱별 공원에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복장은 항상 이렇게 허경영 이렇게 우리 총재님의 그 이름이 있는 그런 모자를 쓰고, 항상 복장은 이제 허경영 불로유 요걸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이제 보시라고 허경영 불로유 우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뭐 걸어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죠. 버스 안에서도 홍보하고, 우리 이제 아파트 그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그 입버릇이 허경영 총재님은 반드시 대통령 되신다. 이제 거기 항상 입버릇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내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또 황제도 되시고, 또 나아가서는 아시아 통일, 나아가서는 세계 통일, 또 세계 황제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버릇입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차근차근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거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본에서도 제 유튜브를 보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나가잖아요. 국내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나가잖아요.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심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상이죠.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과거에 뭐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이 휴대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은행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송금하고 이러는 것도 다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된다. 뭐 대출도 이제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되니까, 그럼 전자계산기도 되는 거고, 뭐 나침판도 되고, 뭐 녹음기도 되고, 텔레비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뭐냐 하니까, 이 땅에 그렇게 온 인류가 이렇게 기다려왔던 참 신인님이 지금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거다 해도. 그러니까 그 신인님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이 지금 현재 와 계신다고 하는 거, 이미 74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점정,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그 되는 순간이 바로 정말 다 됐다. 다 됐단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딴 사람, 이제 당사자, 신인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는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이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내 같은 경우에야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거. 그거는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이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되게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희준 씨라고 있어요. 공희준, 이제 우리 정치평론가가 있는데,
아, 이거 지금 현 시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거 꼭 유신 정권 말기와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1979년 10월 26일 날, 그날 이제 차지철이가 그 당시 이제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손에 의해서 이제 경호실장 차지철이 죽을 때가 나이가 불과 얼마 안 돼요. 50도 안 돼요. 차지철이가 193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6살 같으면 우리 애잖아. 안 그래? 46살이가 이제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돼가지고 이따가 그럼 좀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좀 예의 없이, 그러니까 그 자기로 봐서는 뭐 대충성을 한 거지,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나이로도 자기보다 8살이나 많아요. 1926년생, 병인생이라고, 호랑이띠라고. 차지철이는 개띠고 갑술생이고. 그러니까 이 8살 차이니까 얼마나 그 군인으로 봐서도 대선배고, 나이로 봐서라도 연령이 그렇게 많은데, 예? 예의가 좀 부족했잖아. 한 번, 두 번 아니고 말이지. 그러한 가운데서 거기는 이제 강경책을 막 썼거든. 막 이렇게 막 탱크로 이렇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말이야. 10만 명, 20만 명이고 그냥 막 깔아 뭉개버리고 뭐 그냥 강하게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이렇게 막 구속시키려고 했다고. 10월 26일 날 그때 구속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총재에서 이제 나오게 한 것만 하더라도, 총재 제명시킨 것만 하더라도 큰 그 역행을 한 건데, 거기서 구속시키려고까지가 했으니까 그거는 뭐 너무 지나친 거지. 그래가지고 그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박종규, 그 당시에 이제 경호실장 하다가 대한체육회장 하시던 그 박종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유신 정권 말기 상황과 거의 같다고 지금 그 공희준 씨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그거 얼마 가겠느냐고, 유신 정권이. 너무 무리하게 강령책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게 장관 탄핵이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올라오면은 다 탄핵이 다 됐다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 박정희 대통령도 말이에요. 오치선 그 당시에 그 내무부 장관 탄핵안이 올라올 때에 해임을 시켰다고. 그런데 이상민이 지금 그래요. 하여튼, 그래, 공희준 씨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변희재님은 금년 안으로 이제 이렇게 봐요. 금년 안으로, 오늘 한 2달 이야기 하더라고. 방금 내 들어보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이 국내 정세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2016년 그때 이제 10월 달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할 그 무렵에 이제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나눠져가지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서를 꾸민 사람이 이제 윤석열하고, 그 당시는 검사지. 그리고 특검의 검사고 이제 한동훈이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갑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갑재 씨가 한동훈하고 이제 그 당시 윤석열 검사, 이런 악질 검사들은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조갑재 씨가 이런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런데 이 검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 대통령과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얼마 전에 조갑재 씨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거 어제 엄청 정치를 잘한다, 성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봐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태극기 세력이지.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가 태블릿에 대한 이 조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분들이 이제 작년 2022년 3구 대선 때에 이재명하고 이제 윤석열로 딱 줄어드니까 이재명에는 지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수 이제 주자로 이제 홍준표가 안 되고 윤석열이 되니까 윤석열한테 그냥 찬성적으로 밀어붙인 거야. 밀어붙였는데 유일하게 변치 않고 꼭 한 길로 이런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김경재 씨를 이제 찍었지. 찍고 한결같이 이제 이렇게 태블릿을 조작한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결을 놓은 사람이 이제 변희재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들이 이제 태극기를 든 유튜버들이 거의 다 변절을 했어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를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범죄꾼인데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말은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어떻게 갈 건가 이래 볼 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공희준 씨 말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유신 말기 시절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김영삼 총재 이렇게 제명시키고 또 구속까지 시키려 했다고. 그러니까 역천자는 망하잖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데 이거는 망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지금 자살을 했잖아. 자살하고 학교 선생이 초등학교 3학년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있고 학교 선생이 학생한테 맞고 길거리에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그 길거리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무차별로 그냥 뭐 이유 없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묻지마 살인이지.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임계점에 거의 도달한 상태라고 이제 임계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어제 현직 대통령을 고발을 했어요. 이건 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데 또 변희재 대표도 이제 민사를 걸었다고. 이건 너가 태블릿을 조작을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민사를 거둬. 민사 한 2억인가 3억 이게 손해 청구를 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아주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태블릿 휴대폰 하나만 하면은 과거에 녹음기, 그리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 CD로 해가지고 음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라디오도 되고, 은행도 되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 수십 개, 수만 개가 된다고. 세계 대백과 사진을 집에 있는 뭐 수십 건 되는 세계 대백과 사진도 볼 필요 없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세상이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보다 수천억 조만 배 더 놀랄 만한 사실은 뭐냐? 신인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지금 와 계시고 그것을 지금 이제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신인님께서는 그 날짜는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된다는 것은. 그냥 일반 강의를 할 때는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한다고. 근데 이거는 내려봐서는
나는 이제 정치 흐름을 이렇게 분석해 볼 때에, 아까는 그 변희재 씨는 2달을 해요, 2달. 근데 그분이, 그, 2016년도에 20대 총선이 있었다고. 20대. 근데 2008년도에 18대 총선이고, 2012년이 19대, 2016년도에 20대 총선의 결과가 그 당시 여당이 참패를 했다고. 그걸 딱 보고, 한석인가 두석 적었어요. 그때 딱 보고, 박근혜가 탄핵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라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 물론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2012년 대선, 결과 나오기 이틀 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뒤에 이제 그 탄핵대가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인으로서 2016년 총선 결과를 보고 박근혜가 탄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신 분이 변희재라고.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원래 안에 한동훈 이제 한동훈이 이제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정신이 좀 이렇게, 얼마 전에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지금 문제 그렇게 있는데, 아마 장시호가 이걸 터뜨릴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한동훈이 나아가서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이래 된다고. 그리고 이제 별마마, 그런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금년이야, 금년. 하여튼 내년 총선 전이라고. 지금 이 긴급한 사정을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경영.